Recording in progress. 자, 자료는 여기 페이지 수 보시면 35, 34, 34페이지 파일.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렸는데, 그거 혹시 자료 다운 받아지니 너네? 안 받아지면 다시 한번 올리고, 안 받은 사람 얘기하고. 지금 여기는 문학 파트에서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나오는지 얘기했었고, 문학에서 고전 소설 나온 부분이에요. 당시 소현성록은 연계됐었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 관계를 파악하면서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율이 들어왔네. 서율아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한번 좀 알아. 어, 아니 너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매일가 좋아야지. 매일가 좋은 사람이 더 좋아.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올린 파일에 있고요. 고전 소설은 인물 관계도를 그릴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한텐 나는 관계도 같은 거 안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뭐 그런 건 생각해도 되지만 음, 자, 인물 관계도 고전에서는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그릴 생각을 해라. 때로는 현대 소설도 인물 관계 복잡할 때가 있거든. 그때도 그려라. 좀 느리더라도 초반이나 중반 정도까지 지문에 정리하다 보면 인물 관계가 좀 잡히니까 그때부터 읽으면 돼요. 자, 가기 전에 문제 보기 박스를 통해서 내용을 일단 먼저 살펴보죠. 자, 음모 모티프는 저 모티프라는 단어가 어색하긴 하겠지만 이야기의 공통 요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요. 화소. 예, 화소라고 합니다. 카메라 화소 말고요. 카메라의 화소는 픽셀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이야기의 공통 요소라 그래서 해당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소설에서 대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런 것도 맞죠. 계모 모티프도 있습니다. 신데렐라. 뭐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 장화홍련, 콩쥐팥쥐 뭐 이런 것들 보면 계모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계모 모티프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봅시다.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할 말 있으면 어, 얘기를 해줘. 할 말 있으면 학원에 와. 잠깐만. 자,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게 될 때 환상적 요소는 비현실적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자 음모를 꾸미는 주동자가 음모자겠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서사적이라는 단어는 스토리, 사건, 뭐 이야기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된 요소 중에 하나는 음모 모티프. 자, 줄거리 일단 본문 살펴보면 있으면 줄거리 먼저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석 씨가 쫓겨난 후 왜 쫓겨났냐를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부인 화 씨를 모함하려고 여 씨가 그럼 여 씨는 모함하는 자 부정적 인물입니다. 여의 계용단을 먹고 화 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이게 그러면 변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인 겁니다. 우리가 우황청심한 뭐 이런 것들.
단자로 들어가는 무슨 알약 같은 게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등앞에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인 소씨, 의남매인 윤씨, 그리고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을 찾는다. 그래서 첫째 부인이 일단 누군가에게 첫째 부인 하씨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씨라는 인물이 하씨를 모함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석씨는 C자가 붙은 거 보면 와이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쫓겨났고 이 쫓겨난 것도 누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여씨가. 여씨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서라는 인물에게는 일단 정리를 안 해도 좋아. 상서라는 인물에겐 관계가 있을 텐데 친누나 소씨가 있고 그러면 친누나가 소씨면 상서의 성도 소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남매 유씨, 야, 의남매까지 지었네. 의남매가 뭔지는 아시죠? 약간. 의형제라는 말 들어봤어? 그 유비, 관우, 장비가 예, 그리고 석파가 있어. 그리고 여씨의 누굴 찾으려고 해? 신복, 부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관계예요. 쫓겨났어. 자, 그래서 여씨가 부정적 인물. 상서는 사건을 밝히려고 한다. 자,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 얼마야? 자, 상서는 최소 와이프 3명입니다. 그죠? 자, 셋째 부인이 여씨, 둘째 부인이 석씨. 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괜찮은 인물인가 봐, 석씨가.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사랑이 총에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험이 흩어진 후 파티 같은 걸 했었나 봐. 상서의 서모가 뭐죠? 엄마. 서, 그러면 엄마는 그냥 모친이라고 했을 거거든.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합니다. 서모는 그럼 뭐예요? 터. 첩이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나의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 그래서 모자를 붙이긴 하는 거죠. 엄마는. 석파. 음. 그래서 상서의 서모 척파가 청운당에 오니 자, 청운당. 지금 인물 관계 정말 복잡합니다. 여씨가 말하길 자, 그러면 상황 이렇게 돼요. 중략 부분 줄거리 읽었으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아까 복잡한 관계였는데 자, 상서가 있고요. 상서에 누군가가 있는데 상서의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모친이 있을 텐데 그 아버지의 첩이 석파. 그다음 상서와 누나가 소씨. 아까 나왔지. 상서에게 아내가 3명이 있는데 둘째가 누구? 석씨. 셋째가 여씨. 첫째가 줄거리에서 여기 화씨. 섭씨는 없나요, 섭씨? 잠시. 저 화씨. 그럴 때 여씨가 부정적 인물이고 아까 나왔지만 석씨는 쫓겨났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다음 그런 것에도 멈추지 않고 여씨는 화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화씨를 둔갑하죠. 약 같은 걸 먹고 여의 개용단을 먹고 하나 더. 자 봅시다. 그런데 봐봐. 그래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상서의 서모인 석파가 청운당에 왔어요. 청운당에 왔는데 그때 청운당에서 여씨가 석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청운당은 누가 머무는 곳?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나 안 나와요. 청운당 여자들 한 공간에 3명의 와이프를 다 넣었을까요? 와이프가 3명이라는 건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아니야. 한 명으로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세 명이나 있는. 근데 여자를 세 명, 뭐 일부 다처제가 이때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다처제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먹여 살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옛날엔 특히 이 상서라는 건 아주 높은 직책이니까 다 뭡니까? 와이프마다 건물을 하나씩 지어준 거죠. 와, 씨. 그러니까 나도 별채식으로 건물 뭐 그 상가 건물 이런 거 말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씨는 어디서 지낸다? 청운당이라는 곳이 여씨의 숙소인 거지. 쌤, 응? 문양구에 있는 음. 그 독서실 이름이 청운구 아니에요? 진짜? 너네가 잘 모르지만 그 옛날에 사자성어로 청운지지라는 게 있어. 푸른 구름. 뭐의 뜻지. 그래, 푸른 구름인데 푸른 구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에 나아가서 출세하는 그걸 우리가 청운이라고 얘기했어 옛날에. 푸른 구름. 그러니까 어, 관직에 올라 입신양명하는 꿈을 나라의 공을 세우는 그 유교적인 목표의 성취와 관련된 삶을 청운의 뜻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배구는 뭐겠어? 약간 나쁜 거? 아니, 그런 것이 싹 빠진 그 자연? 자연이나 고향에 은거해서 지내는 거 우리가 배군이라고도 했었거든. 근데 배군은 별로 잘 쓰이지 않고 청운이라는 단어가 많이 써. 어쨌든 근데 그냥 여기는 그건 아닐 거야. 여인의 것처럼 청운이라 썼으니까. 여씨가 말하길 자, 여씨가 말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봐야 돼. 여씨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와, 석파. 그죠? 서무한테. 상황적으로 따지면, 촌수로 따지면 시어머니 뻘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상서의 친모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집안의 시어머니 자리는 석파니까 잘 보여야 되는 어른인 거지. 그런데 여씨가 말하는 거야.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적강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적강화소. 맞아요. 하늘에서 벌 받아 내려온 선녀 같은 사람이라 칭찬하는 거야. 진심일까? 아닌 거지? 자, 봅니다.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사랑이. 상공은 누구요? 상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공은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상공하면 남자 중에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지 봐야 돼. 석파가 취해서 실현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씨가 이렇게 석부인을 칭찬하니까 석부인 누굴까요? 상공이 사랑할 여자 석부인 누구? 석씨 알겠니? 여기가 누가 말한 거? 여씨가 말한 거? 여씨가 말한 거야. 여씨가 칭찬한 거야. 여씨가 여씨가 석씨를 칭찬한 거야. 왜? 그랬더니 석파가 그 말을 듣고 실수하는지도 모르고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선녀로서 얼굴뿐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신 아이다. 시어머니가 바로 있네. 살아있어. 여기 자, 영부인. 자 여기 양부인. 근데요, 어 석사랑 석씨랑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 그건 알 수 없어. 좀더 갑니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병은당에 자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바꿉니다. 아, 아니야 인물 관계가 복잡해서 그래. 이런 게 익숙해지면 돼. 벽은당은 그럼 누가 머무는 곳? 석파. 그렇지. 아유 석파는 석씨야 석씨. 그러면 여씨가 머무는 곳은 청운당. 석씨가 머무는 곳은 음 벽운당. 벽자가 풀을 벽자예요. 어쨌든 그래. 나를 불러 무엇을 하느냐?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했더니 석씨가 내키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고 당부하기.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소. 내 칭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씨는 떠본 거지. 누구한테? 석파한테. 은근히 칭찬했더니 석파가 좋아해서 또 칭찬 같이 하니까 여씨가 좋은 마음이겠어? 근데 석씨도 그러면 뭐야? 여씨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랬더니 석파가 웃더라. 석파는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사태의 무서운데. 사태의 심각성은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상선은 내색하지 않더라. 내색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내색하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데 내색하지 않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보면 돼요. 하루는 그러던 어느 날 일일은 상서가 문안 운사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가 없고 아까 청운당이 여씨의 숙소에서 노근당에 이르니 자 알겠지. 아까 인물 관계를 자꾸 놓쳐서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숙소가 안 나온 데가 어디야? 훨씬. 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르니 그래서 상서가 청운대 갔더니 없어서 노군당으로 간 거야 했더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아 뭐야 이거 거의 도청하는 거죠. 도로 청운당에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그때 직접 목격해 놓고도 뭐라고 안 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상서가 정색하고 말하길. 자 그러면 아까 뭐였지? 무슨 당? 노근당. 노근당. 다 푸른 계통이야 다. 자, 노근당은 화씨에 거쳐. 더니 상소가 정색하고 물으며 말하길.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다 왔어? 뭐야 이거? 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응. 문안 인사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누굴까 소부인? 자, 운치각 소자. 소씨. 소씨 소부인일 거야. 환장하지? 소씨는 또 어디서 지내? 자, 운치각에서 지냅니다. 야, 집안에 건물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군데 다 몰아넣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도 잘 봐야 돼. 하루는 상서가 문안 인사는 어른한테 문안 인사하고 청운당에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씨를 좋아하네. 여씨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럼 많은 클 것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근데 옛날 고전설은 가정사 딱 나오잖아.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어쨌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와이프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 왜? 정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아,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거야. 소설 속에서도. 그게 뻔해. 그리고 거기다가 얘가 가장 뭐겠어, 나이가. 짜고. 어리겠지. 가장 나중에 들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애정은 여씨. 여씨한테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밤 어디서 간 거야? 왕이 국녀 후궁들 많은데도 특정 후궁이 딱 꽂히면 거기만 찾아가듯이 여기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없는 거지. 원치가 같은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거짓말까지 해요. 행동도 못 됐는데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친지라. 지극한 여기서 뭐 올바른 도로 가르친다. 책망 꾸짖으며 말하길. 이거 꾸짖으면 혼나면 당연히 진심으로 반성할까 남 탓할까. 자 봅시다. 부인의 그대가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자 무릇이라는 건 모든 대체로 보통 이런 뜻이에요.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맞빛 아니냐.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 짐승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과거에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나 보네. 들었어도 전혀 믿지 않았는데 내가 내 눈에 세 번이나 들켰어. 아유, 바보야 바보.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겠다. 어떤 말?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하지 말고 실수, 잘못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그래도 애정이 그리고 기세가 그렇게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과연 진심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후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시간대 변합니다.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고사 인용이야 그냥 몰라도 돼. 저주로 한무제와 여태자를 이간질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누가 능히 알리오. 이거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하나 더. 나 녹화했니? 네. 안 한 것 같아. 오, 다행이야. 아, 했어. 소율이 들어왔어. 좋아. 야, 그러면 정진이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종찬이는 기절했나 보네. 다운이는 유진이도 기절한 것 같고 소율이는 왔고 다운이는 장례가 있다고 했고 예준이는 단양에 갔대? 예준이 단양? 그냥? 단양은 왜? 아, 프린트를 넣었는데 마늘 이거 마늘? 그냥? 의성? 단양은 의성이 마늘이고 단양은 그 고기 아니야 고기? 갈비? 단양은 담양이구나. 대나 자 봐봐. 취성전은 누굴까? 자 저주를 말을 꾸며서 취성전을 침범한다는 얘기야. 그럼 취성전은 지금까지 나왔던 건물 이름이 아니지. 누가 지내는 곳일까? 거기는 뭐 여시 나왔잖아. 위치가 석시 병 청운당 저기 다 나왔잖아. 은치관 소씨. 취성전은 어디야? 하씨는 노근당. 여기 아니야 혹시? 시어머니? 고사라면서요. 어? 고사의 내용 아니에요? 아니. 자, 이게 고사는 여기까지지. 강충이란 자가 여기가 고사인용. 아, 그래서 저주를 꾸며서 난지 뭔가 이간질을 하려는 거야. 사일수도 있잖아요. 석파? 오케이. 자, 하루는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양. 양부인의 거처가 취성전. 여기까지 되게 복잡합니다. 외울 순 없어도 지금 수업하니까 천천히 하는 건데 취성전. 자, 가죠. 자, 장소 바뀌었으니까 날짜도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죠. 양부인이 시어머니입니다.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나 문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게 청소시키니 집을 취성전을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봉해? 봉한 것은 편지 같은 거 밀봉한 거를 얻어내며 꺼내며 알지 못하겠다 누가 이런 것이지? 필요한 동료 중 잃어버린 것이 주인을 찾아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을 하거는 짐짓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부러예요. 만약 이 단어를 몰랐다 칩시다. 어쨌든 개성은 청소하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혼잣말하는 걸 듣고 양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와라 하여 보니 풀어보니 그 글에 봉한 것에 품은 한스러움이 흉악하여 참아보지 못할 바라다. 자, 내용이 아주 악독한 내용인 겁니다. 필체를 본 산뜻하니 분명히 석시의 것이라. 자, 필체가 석시의 것. 그 글은 그 누가 쓴 거야? 석시가 쓴 것. 이게 이간질한 거예요, 여기? 자, 더 갑니다. 크게 이상히 여겨 다시 보니 그 말의 흉악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 거야.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 불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말하길 너희들 이 일을 누설하면 죽을 죄를 당하리라 하고 좌우 시녀가 듣고 송구하여 두려워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발설하지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부인은 이후 석시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이때 자녀는 요 사이에 자녀가 있었나 봐요. 석시와 요 사이에 이해됐지? 하나 더 양부인의 성격 알 수 있지. 자 지금 어땠어? 눈 감아줬지. 지금 내색하지 않고 또 발설하지 마라. 입을 막았지. 불사르고 이 말은 이상히 여겨
라는 아마 평소에 양부인이 석씨를 좋게 봤던가 아니면 이것도 봐봐. 다른 애를 의심하거나. 아니 근데 이것도 봐야 돼. 캐릭터가 비슷해. 아까 여씨의 좋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 여기도 어때? 이게 석씨가 실제로 한 것이라 해도 일단 내색하지 않는 이 이유는 시어머니로서 이 집안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른이잖아.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캐릭터일지도 모르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야 돼. 이해돼? 아,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돼. 자,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석씨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첫째 부인 화씨까지 모함하려고 해요. 여의 계용단을 먹어서 화씨로 둔갑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둔갑합니다. 여씨는 화씨로. 이게 그거예요? 그 비현실. 네, 비현실적 요소겠죠. 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성형수술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로. 좋다. 그 사람의 얼굴로 변하는 거죠. 화씨로 둔갑했다는 거 먹고 요게 바로 비현실적 요소. 자, 갑시다. 그래서 소씨랑 의남매, 윤씨, 석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누가 상서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시녀가 여씨의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미양을 잡아다 엄하게 조사하더라. 자, 여자의 신복, 여씨의 신복 미양입니다. 가죠. 자, 여씨의 신복 미양. 미양의 혼비백산에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대. 소씨 등은 여기요. 예, 세 명 얘기하는 겁니다. 웃는 게 너무 웃겨.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혼자서만 소씨 등을 보고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해면달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가 녹이 가득하여. 자, 화씨가 두 명입니다, 지금. 한 명은 누구? 진짜 화씨. 한 명은 여씨. 자, 회면단. 아까 단자 이름으로 끝난 거. 약이 몇 개였어? 두 가지 약인데 하나는 여의계용단, 하나는 회면단. 한자를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걸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풀어서 두 명의 화씨게 주고 줬더니 진짜 화씨는 먹습니다.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몸이 다르게 될랴 변하랴. 너가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악을 떨려 하느냐. 상서가 말하길 어지럽게 굴지 말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가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이제 둔갑한 화씨의 영통 여씨죠. 여씨가 먹지 않아. 왜? 하더니 윤씨가 웃고 말하길. 윤씨는 누구였어요? 의남매였습니다. 아니 먹는 제가 의심하 얘네들 좀 이상하지 않아 여자들? 자꾸 웃어. 아까도 웃어. 지금 심각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꾸 웃어. 자, 소 씨가 나아가 우김질로 입 부정 잡고 뭐 들이붓는 거야. 소 씨는 누구?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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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 씨가 마지못해 먹으니 자, 여 씨가 먹었더니 원래 정체로 돌아오는. 아, 약이 두 개가 뭔지 알겠어. 여의 개용단은 뭐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하는 거. 변한 다음에 다시 원래 원상복귀 돼야 되잖아. 회면단. 회복시키는 거, 얼굴을. 면상을. 이해됐어? 너네 여의가 무슨 뜻인지 아니? 어디서 들어봤냐, 여의? 연도. 여의도. 맞아. 여의도는 근데 그거긴 맞는데 한자가 좀 달라. 여의주 들어봤지? 그리고 여의봉이라고 들어봤어? 네. 손오공이 쓴 봉. 여의봉? 여의주, 용이 입에 무는 붓을 그 여의라는 게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걸 여의라고 얘기해. 여는 같을 여, 의는 뜻의. 내 마음대로. 개, 용은 뭐야? 용은 용, 얼굴. 용모할 때. 개는 고치는 거.
자기 뜻대로 얼굴의 모습을 고칠 수 있는 약, 여의 개용이다. 어쨌든 그래. 이렇게 다 읽어줄 게 아닌데 어쨌든 봅시다. 좌우 사람들이 박장, 야 이게 왜 이 여기 주변 사람들 이렇게 닫고 다 웃지? 조증?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상서가 단정히 고쳐앉아 말하기 상서만 심각해 지금 보니까 군자가 있는 곳에 요사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누구를 대하고 말하는 거야 상서가 소 씨를 보고 대하는 거겠지 왜냐면 아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한테 자기가 아우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가리키는 명칭을 통해서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자 아녀자를 대장부가 되어 아내를 제대로 거느리지 못해 이런 성대는 나 어찌 남북 부끄럽지 않으리요.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그래서 누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누님이 알아서 혼내라고. 그랬더니 석파가 먼저 나서서 미양을 붙들고 부르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개그를 꾸몄던 일을 낱낱이 말하더라. 자, 얘는 일종의 내부 고발자. 어?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면 계속 웃어. 난 이게 좀 납득이 안 돼. 어? 자, 소시아 유씨도 웃으며 이제 보거니 애초에 우리 의심이 잘못되지 않았도다. 이 애초에 우리의 의심은 뭘까요? 아마 어, 여기 어디 있지? 석씨를 모함함도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석씨가 쫓겨날 때 이 여자 셋은 의심했던 거겠지. 근데 쫓아내는 상황이 그런 대세가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 있었는데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 않더라. 날이 새어 이제 밤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 취성전에 들어가 누구 있어 취성전에 시어머니 그죠?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부인이 깜짝 놀라서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 꿀리고 벌을 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가 분명하고 말이 그 말을 들으며 모골이 송연하도록 두려움에 떨도록 아주 무섭게 혼낸 거지. 이에 여씨를 내쫓고 자 여씨는 이제 내쫓아지고요. 개성과 매양을 엄히 다스리고 매로써 매를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성과 미양은 왜 혼내는지 알겠죠? 신복이었잖아 여씨의 신복. 개양은 왜 혼내? 아까 개양 어디 있었어? 기억나? 일부러 침대 쓴 친구 아닙니까? 여기 있죠?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혼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면 여씨와 한패였던 걸 여기서 알 수 있지. 문제 풉니다. 근데 네. 여기 모골이 풍요하다라 있잖아요. 음. 저기도 사술자의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볼 여지도 있어. 아, 문제 안 푸네요. 자, 문제 풀어야 돼. 원래 이거 내가 안 읽어줘야 되는데 이걸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 21번 문제가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문제요? 네. 아, 맞춰보죠. 이거 감기가 안 나왔어? 응. 누구한테서 나온 거지?
네. 생방으로 마이크 꺼져 있었어? 아니야. 지금 전화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메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 그 우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원래는 표지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를 미리 못 보게. 그러면 시험 볼 때 표지를 벗겨가지고 뒤집어서 반 접어서 옆에다가 연습장처럼 두고 쓰면서 거기에다 메모하면 편해. 그렇게 좀 봐주시도록 하고요. 여기에 개양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게 소설 되게 인물관계 되게 복잡하지만 이거보다 더 복잡한 소설도 있어. 고등설 짜증나고 환장하지. 근데 약간 안 먹고 왔어? 정체가 찾아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 좀. 왜 김치? 어, 네. 그냥 내려놓을 수 있지. 아, 아니지. 쌤! 저 누나 뭐예요? 근데 작년에 6이었어서 몰랐는데. 쌤 인물 관계.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아, 쌤, 왜냐면요, 작년에는요, 수행도요, 10년짜리 깎고요, 지필도 30, 70짜리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지필이 70, 70이었고, 그 다음에, 아니, 70, 80. 얘가 한 70이 80이었으니까, 그거하고, 수행이 2점 깎여가지고. 그래서 5? 다른 방하고 그래도 4, 4, 4, 4, 4, 4, 5, 6. 6은 뭐야? 네? 6은 아, 국어 5가 근데 고전일기는 잘 없어요. 네. 고전읽기란 아니, 고전일기 ABC로 나오는데 A였는데 지필이 세 잘했네. 개죠. 저주기가. 하면 다 먹고 쉬어요. 음. 내년 열심히 교과를 보시면 나는 네? 교과를 교과 그치. 네? 이 시간대를 좀 봐야 되나? 그것도 안 할 친구들은 그렇게 지금 저희 뭐냐 토요일에도 9시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네. 또. 우리 또 비빔밥 먹고 싶어. 집 가서 비빔밥 먹자. 자, 채점해 볼까요? 네. 이게 뭐니? 18분 못 있어? 10분 23년 오케이. 6월. 오케이. 자, 18번에 4, 19번에 3, 20번에 4, 21번에 5. 나 이거 3번 했다 1번을 바꿨는데. 몇 번? 9번. 야, 19번 왜 틀려? 지금 내용을 다 해줬는데. 이거 세부 내용 일치 문제가 꼭 나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다 읽어야 돼. 1번은 고민을 하다가 석파가 아니라 양부인이 교류를 하지 않았어. 아니, 부끄러워했잖아. 그거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데 양부인.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어, 양부인이 교류한 거 아니야? 몇 번? 여기 석파는? 네. 뭔 양부인? 야, 봐봐, 여기. 봐. 본문 보면 되잖아. 석파가 여시 찾아왔지. 그러다가 석파가 또 벽운당 석씨에게 찾아가지. 어, 나대네. 이해되니?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양부인은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다고. 찾아다니지 않아. 아,
오케이? 21번이요. 21번, 21번에 4번이야. 21번에 네, 4번. 아니, 5번. 21번에 5번. 왜 4번을 못했지? 왜 4번 아니? 4번 왜 아니냐고? 해면단을 먹고 여씨가 볼레못을 돌아오죠? 음모자가 누가 여씨야?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했다. 약 몇 개를 준비했어? 원래 여씨는 두 개 준비했지. 원래 몰래 화씨를 변모해서 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몰래 돌아오려고 했겠지. 근데 걸리는 바람에 준비한 그 약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아, 숫자를 잡는 거였어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자, 5번. 상사는 금세 행동한 여실을 고열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실 내친대서 야 봐봐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했다. 누구랑 누가 대립해야 돼 이거는 이선지가 적절하려면 상서와 양부인이 대립했다라고 하는데 둘의 대립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5번. 한 시간. 뭐 얼마 자 잠깐 그래셔. 이렇게 인생이 시간이가 이렇게 끝나는지? 난 참 숨쉬는 게 너무 힘들어. Recording in progress. 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못 본 학생들은 여기 전체 톡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올린 문학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36페이지서부터 보면 됩니다. 해석을 해주긴 할 텐데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갈래복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냐면 고전 시가가 지금 두 편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수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고전 시가 요 파트에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통 6문제가 딸려 있게 돼 이렇게 갈래복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때 자도사는 그때 당시에 연계된 부분이었어요. 연계인데 완벽히 딱 떨어지게 연계되지는 않고 한 요 앞부분 정도는 연계됐는데 뒷부분은 처음 보는 장면. 아니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의 이 부분이 요 후반부 조금 부분만 비연계고 나머지는 연계됐던 걸로 진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전 시간을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계됐든 비연계됐든. 왜냐면 마치 영어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기본 보캐블러리 그 실력 가지고 처음 보는 글을 아는 어휘를 바탕으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건너뛰면서 해석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연계됐든 비연계됐든. 그래서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가부터 다의 공통점이니까 이건 나중에 풀고 나머지 가에 집중해서 단독 문제들, 단독 문제들을 관련돼서 풀고 그리고 다를 묻고 있습니다. 다는 되게 긴데 이 다와 관련된 거 긴 건 여기 따옴표 친 부분들 찾아가서 그때그때 해당 부분을 읽어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풀죠. 보통 전략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다 차분하게 다 읽고 푸는 게 정석이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애들이 어떻게 푸느냐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물어본 구절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 텐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갈게. 23번. 23면 23, 24 풀어보죠.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봅니다. 그럴 때 자, 23번 한번 찾아가 볼게요. 같이 갈게 그러면. 네, 네. 23번 봐봐. 23번 시상정기입니다. 일수의 초장과 중장은 아, 불편하면 보기 박스 잠깐 보겠습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 그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할 때 그 인물의 작가의 정보를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가보죠. 자, 일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묘사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이다. 자, 일수 학원에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은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순서대로야. 강호의 봄이 드니 제목은 사시가입니다. 제목부터 알죠? 사시는 뭐예요? 사계절에 대한 노래예요. 자, 그러면 전체 사연으로 돼 있으면 사시가가라는 이름이 맞으려면 봄이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됐지? 자, 가볼게.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나는 그물을 꿰매고 아이는 밭을 가니 여기는 특히 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봄이 돼서 해야 할 일, 농사 일이나 업으로서 할 일들을 하고 바빠. 그래서 뒷산에 엄기는 싹 트는 해석 몰라도 되는데 약을 언제 캐려 하느냐. 그 약도 캐야 된다는 거지. 잘하는. 1, 일번 선지 적절하지 않죠? 풍경이 묘사되는데 풍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풍경이면 자연의 풍경이 묘사되는 거 해야 되는데 나도 일하고 애도 일하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만 하지 뭔가를 묘사하지 않죠. 풍경은. 그리고 이에 대한 감상도 아닙니다. 일단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돼. 그냥 나열되지 않습니다. 순차예요. 순서적인 행위가 제시돼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삿갓에 도롱이를 입고 새우, 비 내리는 중에 호미를 메고 삿갓, 도롱이는 비옷이고요. 삿갓은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 이연 산밭을 흠매다가 자, 흠매다 매다는 보통 논매기, 김매기라고 할까요? 김매기는 우리는 무슨 뜻이라고 하냐면 잡초 제거하는 걸 김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다가 나왔지. 이것도 잡초 제거하다가 산밭에 녹음에 일하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쉬는 거야. 녹음은 뭐니? 푸른 그늘. 보통 여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휘 진짜. 봄, 엄기는 약 이런 게 봄의 계절감. 여기에 여름의 계절감은 녹음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왜죠? 자, 비옷 차림했습니다. 비 내려도 괜찮게. 모자에다가 비옷 입고 비 내리는 속에 호미를 메고 가서 산밭을 잡초 제거하다가 일하다가 쉬는 거죠. 어때요?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거 맞죠?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답 2번. 바로 답 골라내기 참 편하고요. 자, 나머지도 보죠. 이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자, 삼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수에서 뭐 했죠? 좀 전에 봤지만 밭일 했다가 쉬고 있었지. 삼수의 초장을 봅시다. 결과가 나오는지. 대추의 볼이 붉은 골짜기에 대추가 붉게 익은 거야. 밤은 어찌 떨어짐. 자, 대추가 붉게 익었다. 가을입니다. 밤도 떨어져.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대추가 붉게 익고 밤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을이 돼서 이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요게 만약에 말이 되려면 이래야 돼. 초장, 중장에서 밭일 했지. 그리고 났더니 가을이 돼서 밭에 곡식이 누렇게 익었다. 혹은 추수한 양이 어마어마하게 풍년이다. 이러면 결과일 수 있겠지. 근데 대추가 있고 밤이 익어서 떨어지는 건 논밭 일한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삼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으로 때문에로 연결돼야 됩니다. 초장과 중장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지 봅시다. 원인과 결과. 자, 이것 때문에 이게 되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얘가 되든가. 면은 뭐죠? 그리고죠. 그리고는요. 인과관계라고 보통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인과관계가 되죠?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 뭐뭐 해서가 되면 인과관계지. 근데 이거는 자 대추 보리 붉은 골짜기가 있고 거기 밤이 떨어지고 배를 벤 그루터기에 개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히려 둘은 대꾸를 보여줍니다. 자 어디 어디에 밤은 어찌 뭐뭐하며 개는 어찌 뭐뭐하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둘은 대등한 관계지 인과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납득되니?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원래는 안 봐도 되는데 한번 쭉 다 봅니다. 사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 움직이는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자, 초장, 이거 사수 맞니? 사수의 초장이 동적이어야 되는데 산엔 해가 다 끊어지고 날아다니는 새 다 멈췄고 들판에는 가는 사람이 그러면 동적이야 정적이야? 정적이지 끝났지. 답은 그래서 여전히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시간 모자른데 어떡하지? 자, 24번 봅시다. 아니야. 조금만 더. 24번.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는 자신을 애도한다. 죽음에 견줄 만큼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 왜 드러냈냐? 이런 슬픔이냐? 여기 나왔지만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쓴 시여서 그런 슬픔이 드러난 건데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죠. 자, 기억을 통해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드는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에 밑줄 쳐 있는 거 있다 하더라도 앞부분, 뒷부분 확인하면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천문 구중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구중 이렇게 들어가잖아. 궁궐 얘기합니다. 천문은 하늘, 구중은 궁궐. 어, 자, 좀만 가볼게.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을 껴놓고 임에 트어진 옷을 꿰매고자 하지만 꿰매고 싶어 임에 트어진 옷을 나는. 근데 하늘의 궁궐에 갈 길이 아득히 머니 나는 그럼 이미 있는 곳과 떨어져 있는 거죠. 알죠? 아녀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쯤 살펴주실까? 이때 아녀자 누구? 그 임은 아녀, 아니 아녀자는 여자란 뜻입니다. 나를 아녀자, 여성 화자예요. 분명히 이거 남성 작가가 쓴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여성으로 묘사. 임을 사랑하는 임으로. 어, 연인으로서 설정해서 풀었는데 실제로 본다면 작가를 염두에 둔다면 나가 누구? 작가, 신하로서 작가고 이때 임은 임금이죠. 그래서 궁궐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궁궐까지 가기 너무 멀다. 이별한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득히 멀어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아마도 이 내가 자신을 애도하는 슬픔을 가지게 된 배경일 수 있겠다. 니은을 통해 새 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갑시다. 새 봄이 맞아지는지 니은. 음력 석 달 거의 다 됐다. 음력 석 달은요. 그 해의 마지막 달, 아주 추운 겨울, 음력 12월을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됐다. 새 봄이 되면 늦으리라. 자, 봄이 왔느냐가 문제인데 좀만 더 가볼게. 여기만 읽지 말고. 동짓달 자정이 이것도 추운 겨울날이야. 동짓날이 동짓날 즉 겨울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그래서 현재 시간대는 언제야? 봄이야 겨울이야? 음력 섣달이 거의 다 되었다. 새 봄이 오는 걸 기다리면 늦으리라 이렇게 해석돼야 돼 원래. 어.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왔잖아. 지난밤이 동짓달 자정에서 아직도 겨울인 거지. 아직 겨울인 상태. 그럼 새 봄이면 늦으리라. 음, 어, 늦을 것을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현재 뭐야? 겨울. 이 겨울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봄까지 기다리긴 너무 시간이 늦다. 인과 만나기를. 그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아직 겨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새 봄을 맞이하여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여기까지 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답은 그래서 2번. 좀 전에 읽은 부분은요, 수특 당시 문학 연계 교재에 실려서 겹친 부분이어서 애들이 다 해석할 줄 알았어. 공부한 애들은. 자, 디귿을 통해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자, 이게 원래 여기 어휘풀이 있어야 됩니다. 어휘풀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특에 어휘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이 야 너네 EBS 공부 다 했잖아. 여기는 내가 뺄게 이런 얘기. 자, 여기 한번 볼게. 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 좋은 글을 살 수 있겠지만 이런 뜻인데 고사 인용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이 공녀가 글을 잘 쓰는 유명한 사람한테 자기의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마음을 울리는 글을 얻어가지고 임금께 올렸더니 그 글에 감동한 임금이 다시 궁녀를 사랑하게 됐대. 그런 얘기가 있어. 그 고사를 인용한 거야. 나는 지금 임금과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데 그런 나에게 돈이 많으면 좋은 글을 사서 임금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겠지만 백일이 무정하니 백일은 태양, 해가 인정머리가 없으니 뒤집힌 동이에 항아리, 항아리에 햇빛이 비치겠느냐, 서리법. 그럴 리 없단 얘기야. 이게 요 멘트도 무슨 얘기냐면, 이 멘트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있는 유배 상황이
혹은 감옥에 갇힌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상황이 항아리로 폭 덮은 상태 같아서 나한테 햇빛이 들어오면 임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것이 될 텐데 햇빛을 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봐. 항아리로 나를 덮어 씌운 것 같아서 이 덮어 씌운 요 공간에는 햇빛이 비쳐 못 비쳐 못 비치지. 자기가 그런 처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읽어서는 해석이 안 돼. 그냥 읽어서. 원래 어휘풀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뭘 배경을 하고 있다? 수특을 배경으로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선지 이거는 틀려도 상관없어. 선지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햇 항아리에 덮어씌인 상태여서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리을을 통해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요게 그거야. 이 간장이 다 썩었다는 건 이거 그 간장 아니야. 이 간장은 내장 기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속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애가 타서 대간장? 애간장 할 때 그 간장이야. 속이 다 썩어서 넋조차 끊어졌으니 천줄기 원루 눈물은 자 원한의 눈물은 피눈물로 피가 되어 솟아나 그래서 임과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해하는 부분이고요. 디귿은 그 내용이고 마지막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 느낌. 항아리도 덮어씌운 상태. 임의 사랑이 그 햇빛인데 햇빛이 그것을 항아리를 들춰내고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배기를 매정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무정하다고. 자, 5번 미음까지 하죠.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에서 품자. 사창, 자, 창가에 보통 여인이 거처하는 방의 창을 사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가의 매화에 비추는 달에 가는 한숨, 약한 한숨, 큰 한숨 말고 작은 한숨 다시 짓고 한숨을 짓고 은쟁, 악기입니다. 아쟁이에요. 은으로 만든 악기를 꺼내어 원한 실린 곡을 원한이 실린 곡을 슬피 연주하니 그 실이 다 끊어져서 다시 이어놓기 어렵구나. 그래서 슬픔이 워낙 커서 연주하다 봤더니 악기의 줄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해서 내면의 슬픔을 표현한다. 답은 그래서 적절하고 봄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극복도 아니고요. 좀 더 많이 씩 나가고 싶은데 미치겠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확인하고 어떻게 풀지 뒷부분 문제 그렇게 나갈 거고 수요일 날은 독서 나갑니다. 빠지지 말고 꼭 들어오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다음 주 수요일엔 내가 모의고사를 줄 테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회씩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아, 정말 시간 재고 80분. 그거를 내가 수업을 방학 중에 좀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거는 이제 학원 못 오고 이제 줌으로 수업할 수 있는데 그때 문제풀이 뭐 풀어오면 문제풀이 한 사람들은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제가 8시까지 있을 거라며. 얘들아 수고했어.